살인죄, 근데 저는 이 조사 과정에 임한 변호사도 아니고 이 조사 과정에 관련된 어떤 아직까지 기록을 본지도 못했지만 이 애를 이 정도로 강하게 유형력을 얘한테 행사를 하면 얘가 어느 정도 결과가 일어날지 예측을 할 수 당연히 예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학력이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아니니까 이런 질문이 오갔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답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종합한다면 전 충분히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서 살인죄를 규율할 수가 있었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생후 8개월 된 아이가 입양된 지 8개월 만에 부모의 잔혹한 학대 행위로 인해서 죽음까지 이르렀는데요. 오늘은 이 사건 관련해서 은지민 변호사와 함께 과연 살인죄로 적용이 불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학대 부모들이 신상 공개가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이것을 살인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다, 살인죄보다는 아무래도 경하게 이 사안을 본 거죠. 네가 살인의 목적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너의 폭행 또는 뭐 학대, 뭐 어떤 너의 원인된 목적한 행위로 인해서 그 대상이 죽음에 이르렀으니 그 책임을 묻는 경우에 뭐 과실치사, 뭐 학대치사, 뭐 폭행치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그런 상해를 또 제가 알기로는 한두 번이 아니라 수차례 뭐 이 신고가 들어간 것만 해도 3번을 신고를 접수가 됐다고 할 정도로 거의 뭐 8개월 동안 꾸준히 학대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 과연 이렇게 상해를 가하면 아이가 죽을 줄 몰랐겠냐라는 게 이제 사람들의 공분 포인트인 거죠. 이런 기사를 봤어요. 췌장이 절단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췌장이 절단될 정도로 유형력을 행사했다는 게 이 아이가 죽을 거를 예견하지 못했다? 전 이거 완전 모순이라고 바라보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이 아이가 뭐 친자식이 아니라 또 입양한 아이였잖아요. 이제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이 부모들이 입양을 한 건데, 그러니까 또 그 정황상 그렇죠. 또 그런 가해행위가 더 심각하게 있지 않았냐, 충분히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정 강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8조의 2에 이 신상 공개와 관련된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신상 공개라는 것이 함부로 남용되어서는 안 돼서 이 8조 2를 읽어보시면 이 모든 요건을 다 갖춰야 된다. 하나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신상 공개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 요건을 다 갖췄다고 하더라도 또 신상공개위원회의 위원들의 또 심의를 거쳐야 되는 심의 거고. 거쳐서 아주 이렇게 엄격한 조건 하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얼마 전에 이제 조주빈 문제는 지금 이 사건처럼 학대치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학대죄는 그 특정 강력 범죄로 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해당 법률에서 뭐 살인이라던가 몇 가지 범죄들을 열거해놓고 있는데 학대죄는 여기에 포함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상 공개를 현행법상으로는 할 수 없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검찰 측에서는 살인죄로 기소를 할 생각은 없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굳이 계속 학대치사죄를 유지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게 살인죄로 갔을 때 어떻게 보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냐 없었냐에서 분명히 법정에서 싸움이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선언을 하고 싶지 않다. 어차피 지금 조사 내용으로 봤을 때 인정을 100% 꼬리를 시킬 수 있는 부분만 기소를 해서 이 아이가 정말 자기 스스로 방어 행위를 하지 못할 정도의 어렸던 점 등 여러 사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걸 해서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엄히 처벌을 받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불가피한 싸움을 하는데 불필요한 싸움을 하고 싶진 않다. 약간 이렇게 판단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살인죄를 하기 위해서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검찰 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만에 하나라도 이게 입증을 부족하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 아예 무죄가 뜨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낭패죠, 이제. 법정형만 놓고 보면 둘 다 뭐 하한이 5년 이상의 징역이니까 굳이 뭐 살인죄로 기소 안 하더라도 학대치사죄만으로도 뭐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상관은 없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즉 법원이 그 상황에 따라서 임의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주거든요. 양형 기준표라고 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반성을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는 참작 사유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죠. 참작 사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일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 살인죄의 경우는 10년에서 16년 사이에 징역을 내리고 있는 반면에 학대치사의 경우에는 4년에서 7년 정도의 양형을 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선고 결과는 살인죄로 기소가 된 것보다 학대치사로 기소가 될 경우 훨씬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인죄로 기소를 해달라라고 검찰에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일을 최대한 안 일어나게 만드는 게 목표잖아요. 그냥 수사기관에 애가 너무 심하게 우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하게 울어서 혹시 한번 전화 드려봅니다. 신고를 하면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일단 수사기관에 아동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의심이 된다는 사정을 좀 많이 알리는 것도 이제부터는 많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일단 근본적으로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과연 이 부모가 뭐 때문에 입양을 했을까? 입양해서 이렇게 괴롭히기만 하다 결국에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정도였으면 굳이 왜 입양을 했을까? 그래서 좀 입양 제도가 좀 약간 허술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엄격하고 정말 이 부모가 아이를 기를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이렇게 확인을 해보고 해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다시는 일어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